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원득입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 보면 대하청간 야화팔척 양전만경 일식이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집이 1000칸이라도 밤에 잘 때는 8자면 충분하고 기름진 밭이 10,000일항일지라도 하루에 2대면 족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재물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교훈입니다만 단순히 자고 먹는 것이 다인 세상이 아니어서 현대인들에게 그리 울림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2018년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걸 감안한다면 서민들에게 이 글귀는 말 그대로 언감생심 아니겠습니까? 2018년 9월 4일 와우팟 매거진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언기레기 연합 1호 기자, 근데 본인은 항상 창시자라고 표현을 해달래요. 김남균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저기 고소 운 붙었어요. 또 고소장 또 날라왔어요. 어떻게 하면 고소를 당해요? 없어 보이나 봐요. 싸 보이나 봐요. 아니, 되게 있어 보이니까 고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쉽게 언론인 상대로 해서 네. 이렇게 뭐 고소라든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여튼 제가 좀 싸 보이나 봐요. 지금 해결된 거 말고 네. 걸려있는 고소가 한 몇 건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고소건 2건에 민사소송 1건 있습니다. 야, 기자하기 진짜 어렵겠다. 그런데요. 네. 이번엔 다행히도 네. 우리 저 동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네. 한꺼번에 걸렸구나. 네.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고소로 뭐 피해를 봤다든지 명예가 실추됐다든지 그런 적은 거의 없죠. 예, 판결에서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는 글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글로 말을 했을 뿐인데 그걸로 물론 진짜 억울해서 고소를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좀 뭐라고 할까요? 한동안 그 좀 기자를 옥죄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 대응 수단이겠죠. 네. 왜냐하면 고소장을 받으면 네. 위축되는 건 사실이고, 그죠. 그다음에 또 관련 기사를 쓸 때 네. 아무래도 자기 검열을 네. 더 하게 되는 편이니까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우리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분 있잖아요. 이재표 기자. 예. 그분한테 어제 전화가 왔어요. 거기도 걸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네. 어디에서 고소장을 받지 않았냐. 네. 그래서 저는 안 받았어요. 네. 봤더니만 왜 안 받았냐. 똑같이 기사를 썼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이재표 선배만 네. 저기 이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고소를 하신 분이 전 그 청주시 의원인데 네. 예, 그 소고기 해장국으로 팜을 일으키셨던 분 있잖아요. 시의원. 예. 예. 그분이 이번 선거 때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꾸고 예. 출마를 했는데 예. 그와 관련된 기사인데 다행히 저는 하여튼 피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그 변호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하나 뭐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럼 이재표 기자가 예. 왜 기사는 저기 김남균 기자도 쓰고 여러 명이 썼는데 나만 걸렸느냐? 예. 같이 좀 걸어줄 수 없느냐? 예. 요거 가능한지 변호사에게 좀 물어보게. 조사 받을 때 꼭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쟤는 안 했냐?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분한테 감사의 전화 드릴 겁니다. 근데 기자가 고소고발 거의 없이 그 잘 사는 기자들도 있는데. 예.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좋은 일도 아닌데요. 네. 혹시 이런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이야기요? 연찬회 또는 국민 혈세요. 연찬회. 네. 네. 끊겼잖아요. 네. 다시 할게요. 연찬회 또는 국민 혈세요. 청주 시민 세금이요. 골목 상권 피는 머리다. 지극히 당연한 표현인데. 혹시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네. 그 청주시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얀 모자를 쓰고 꼭 나타나시는 분이 있어요. 애국 국민운동연합의 오천도 대표시라고요. 그 오늘 청주시 의회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자회견을 연 것은 경남 거제에서 청주시가 지난 주인가요? 예. 그 이전인가요? 연찬에 간다고 예, 하는데. 2박 3일 예. 연찬을 했잖아요. 예. 또 절반 정도는 관광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예. 이것을 갖다가 이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왜 꺼내시는 거예요? 전 되게 이 문구가 인상적이어서요. 기억에 남아서요. 마치 그 이몽룡이 그 암행어사 돼가지고 와서 네. 부채 쫙 펼치고 네. 그 변학도 앞에다 무릎 꿇혀놓고 하는 꼭 그런 대사 같아요. 뭐 저는 하여튼 이 메시지도 충분히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될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인상적인 거는 이분이 항상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모자를 쓰고 나타나시잖아요. 백이민족이니까. 예, 무슨 일만 생기면 하여튼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네. 뭐 이렇게 해서 매번 나타나셔서. 근데 이 의회 의원들의 그 연찬에 참 좀 조용할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굳이 왜 거제도까지 가서 관광하면서 아니 저는 멀리 가는 건 탓하지 않는데 의원들 1년에 한두 번 그 결석도 다지고 친목도 도모하면서 1년간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얘기하고 그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시도입니다. 우리 지역 충북은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는 예전에 가서 올 때까지 의원들끼리 싸워서 화제가 된 연찬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도중에 돌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예, 싸워서. 그건 이쪽도 비슷하죠. 그래서 연찬에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언쟁이 붙어서 막 주먹 다짐, 멱살잡이하고 현장에 가서도 그 푸는 자리에서 네. 뭐 날라다니고 그리고 풀었어요. 네. 그리고 돌아오는 날 또 육탄전 벌어지고. 저는 그렇게 싸우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저의 철학은 아주 확고합니다. 단순하고요. 뭐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언제적 얘기를. 자,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잠깐요. 예. 우리 게스트 오신 분 우리 소개시켜드려야죠. 조용필 씨가 중간에 나오는 경우 없잖아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네. 근데 언기레기 연합 3호 기자인 박명원 기자를 오늘 김남균 기자가 좀 다르게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소개할 거 없어요. 그럼 뭐예요? 다른 건 없고? 네. 요즘 좀 이렇게 한 사람의 인간에 대한 네. 내면의 모습, 네. 감춰져 있던 그 숨겨져 있었던 그 내면을 요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저번에 하여튼 우리 그 방송 도중에 나왔었는데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 다음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사람 역시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길 속은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음흉해요. 상당히 음흉해요. 사랑하는 후배라면서. 우리 박명원 기자 아니에요 이제. 소장이 하나 추가되셨습니다. 자, 언기레기 연합의 3호 기자인 우리 박명원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신이 방송 나와서 한 거 혹시 모니터 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차 타고 다니면서 제 것만 듣습니다. 자기 나오는 부분만? 저만 했기 때문에. 혹시 김남균 기자 말 나오는 부분은 뭐 스킵해가지고 뚜룩 이렇게 지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잠깐 끊었다가. 선후배 친한 사이 아닌 것 같아.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세요. 누가요? 남균 선배가. 진짜요? 네. 진짜 동안이다. 우와. 우리 박명원 기자가 노안이에요. 조금 전에 근데 우리라는 표현 또 썼어요. 그래 이게 습관이네요. 내면에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가 이상해져. 굳이 어머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어머님하고 동갑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그만큼 나이가 많으시다라는 얘기. 개그감에 대해서. 갑분싸. 혹시 아세요? 갑분싸? 몰라요.
역시 아재구나. 저도 저번 주에 알았어요. 아 그래요? 갑분싸. 아 저 때문에? 아니요. 그 친구가 네. 갑분싸 얘기를 하길래 그게 뭐냐 이러니까 뒤에 비웃으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 뜻은 가르쳐 주지 말고 네. 잠시 뒤에 편집해가지고 방송 그 내보낼 때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네. 남균 선배가 모르는. 네. 김남균 기자의 특기 중에 특기죠. 갑분싸 기자. 맞습니다. 하여튼 뭔가 좋은 것 같네요.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웃고 있는 모습 크로즈업에서 자세히 좀 이렇게 해주세요. 네.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뭔지 그럼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초대 손님이 한 분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소개 전문 기자 김남균 기자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준 원고를 보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호프 아주머니 이게 뭐예요? 아니고요. 호프 네. 아주머니 아니고요. 나는 뭐 깜놀했어. 희망 아주머니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길거리에서 즉석으로 캐스팅했습니다. 이야 길거리 캐스팅도 해요? 네. 이 방송이? 네. 혹시 뭐 이렇게 그 애둘러서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뭐 이렇게 지붕이 없는 네. 그 나이트 클럽에서 만났다 캐스팅했다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지붕 없는 나이트클럽이 무슨 뜻이에요? 있습니다. 뭐 갑분싸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아닐 있습니다. 텐데 갑분싸하고는. 근데 네. 여기까지. 네. 이제 방송 도중에 네. 거침없는 입담.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소개 이게 끝이에요? 네. 본인에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호프 아주머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연유로 저희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셨는지요? 지나가다 끌려왔어요. 진짜 길거리 캐스팅인가? 길거리 네네. 캐스팅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붕 없는 나이트에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고. 그 끊은 지는 한 20년 됐으니까. 나이트 끊은 지. 20년밖에 안 됐어요. 네. 실제 나이트구나. 지붕 없는 나이트라는 게. 네, 있어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이트 끊은 지 20년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제가 촉이 왔어요. 진짜 나이트구나 이거는. 야, 지붕이 없어요? 네. 비가 오면 문을 안 열어요? 진짜 비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비닐봉지를 씌워. 실제로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 갑분싸를 해요 또? 거기도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평상시에는 이렇게 지붕이 있다가 쫙 열리면서 로봇 태권브이 막 나오고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뭐 하여튼 지금 고수장 받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근데 오늘 호칭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호프 아주머니라고 하기엔 좀 너무 어색하고. 그래. 예.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냥 호프 언니는 또 모르겠다. 나 아줌마 소리를 평생 살면서 별로 오늘 처음 들어봤어. 근데 아무리 뭐 성 이런 걸 넘나든다고 하지만 저희가 언니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요즘은 언니 소리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 이제 중소상공인을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자격으로 사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중소상공인? 네네. 왠지 뭐 오늘 내용 가운데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영세 셰프님이라고 차이가. 해줘. 셰프. 네네네. 셰프? 네. 맞아, 셰프 언니. 셰프야. 네. 셰프 언니. 셰프. 그래요. 자 오늘 첫 소식 제목 세다. 아니 근데 김남균 기자. 네. 우리는 그 저급한 옐로우 페이퍼나 이런 걸 지향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목이 왜 이렇게 섹시해요? 박명원 기자의 19금 뉴스 브리핑? 진짜 선정적인 그런 건가? 구체적으로 좀 박명원 기자가 전해주시죠. 네, 이 내용은 이제 19금 뉴스 브리핑은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남균 선배가 하신 것 같은데. 그 지난해 교원대학교 이제 미투 또 교원대요? 뭐 최근에는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그 내용 다뤘잖아요. 이제 피고소인 신분으로 신분이 그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 경찰 조사 도중에 혐의점이 인정이 돼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피고소인 이제 고소를 당한 사람에서 갔다가
충분히 이 사람은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경찰에 신분을 전환을 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보강 수사를 거쳐서 이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그분 얘기는 아니고요. 또 교원대인데 교원대학교 한 학생이 그 소라넷, 소라넷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그 불법 성인 사이트인데 그 음란물 사이트 그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사이트의 동생격 되는 그 잔홀이라는 또 성인 사이트에서 유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교원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논란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여성이 이 같은 제보를 교원대 측에 한 거는 지난 6월이고요. 올해 3월쯤 알게 된 한 교원대 학생이 잔홀이라는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유저라며 이런 사람은 교원 자격증을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총장실과 해당 학과 교수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 여성이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보를 한 여성은 A씨, 교원대 학생은 B씨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A씨가 교원대 학생인 B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SNS 아이디를 저희가 구글에 직접 검색을 해보니까 말하기 어려운 성적 표현들이 들어간 게시글이 질비됐고요. 또 제목을 누르면 이미 삭제된 글로 표시가 되지만 그 제목만 보더라도 왜곡된 성의식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례가 다분했습니다. 또 A씨에 따르면 이 삭제된 글들도 본인이 이 같은 사실을 교원대 측에 알리겠다. 너 이런 행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삭제한 내용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분량은 500개 이상 정도 됐다고 합니다. 500개 이상? 네, 한 3년 이상 활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A라는 여성이 있고 B라는 여성일지 남성일지는 몰라요. 근데 남학생이에요. 남학생이에요? 네. 교원대 재학 중인. 네. 근데 여기에서 단순하게 이제 학생이라고 지칭하는 것보다는 일반 다른 대학생하고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교원대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비교사죠. 아니 이쯤 되면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학교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요 내용이 이 사안이 그 교수 그 성추행을 일삼은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교수 사건보다 먼저 학교 측이 알게 된 사항이에요. 그건 8월 달에 이제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분이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진 게 그 교수의 성추행 사건이고 이번 건은 6월 달에 이미 총장실과 그 예비교사가 본인이 재학 중인 학과에 알려진 게 6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뭐 학과 차원에서 일단 진상조사는 진행이 됐습니다. 2달간. 학과에서는 정식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해당 아이디를 이 예비교사가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예비교사라고 불리는 이 분도 본인은 그런 글을 작성한 적이 없다. 다만 아이디가 똑같을 뿐이다. 우연의 일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니면 뭐 아이디가 도용됐다거나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아이디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 익명의 여성과 제가 직접 통화도 수차례 하고 관련된 내용을 받아봤었을 땐 박 기자가 직접 해봤어요. 내용을 받아봤었을 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던 증거들도 충분하고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건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고 그런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라는 게 범죄냐 아니냐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보고 그걸 소장하지 않은 채 거기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리벤지 포르노라고 해서 그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또 몰카 지금 불법 촬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영상들도 올라와 있고 뭐 소라넷이라는 코너도 있어요. 카테고리를 보면 또 뭐 교복이라는 카테고리도 있고 뭐 제가 낮은 수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수위의 내용만 이 정도인데 이런 것들을 그 예비교사라는 사람이 실제로 보고 활동을 하는 유저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분의 주장대로 이런 분은 교사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격증을 저도 그 예비교사가 그 게재한 글 일부를 봤는데요. 보셨어요? 읽었죠. 나만 못 봤네? 근데 차마 그러니까 입으로 그 얘기할 수 없을 정도예요 표현이. 그러니까 가령 그 이제 우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신체의 이제 주요 부위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행위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하는데 이 도가 너무 지나쳐서 네. 이 차마 이렇게 말로 못할 정도인데요. 저도 한 3꼭지 정도 이렇게 읽다가 더는 못 읽겠다 싶어서. 아니 근데 아까 표현할 때 그 소라넷 처음에 얘기하셨고, 근데 소라넷은 지금 음란물 유포 사이트 판정을 받아서 완전 폐쇄가 됐죠. 네, 사실상 폐쇄가 됐죠. 소라넷의 동생격이라고 했는데 소라넷은 아닌데 소라넷이 하고 있던 역할을 그대로 지금 현재 재현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이트는 당장 폐쇄되는 게 맞고 피해자 이게 네이버와 다음에 폐쇄돼야 되겠네. 네, 네이버하고 다음에 노출이 안 되고 있어 이 사이트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외국의 IP를 두고 서버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구글에서만 검색이 가능한데 구글에서도 이 정식 명칭을 치면 이 사이트에 바로 접근이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 쳤거든요. 근데 안 나와. 네, 정확한 도메인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도메인이 한두 글자가 아니에요. 되게 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트를 계속 활동하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유저들만이 요 잔홀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잔홀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리벤지 포르노는 거의 뭐 기본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낮은 단계의 활동들이고 아까 리벤지 포르노?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불법 촬영 영상이고 하여튼 되게 심각한 그 문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무린 그 음란적인 내용인데 피해자들도 엄청 많고요. 근데 이 문제가 심각한 건 이 사이트 안에서 이제 초대남이라든지 뭐 골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상당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칭하는 은어인데 비하는 언어인데 그런 글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뭐 어디 골뱅이 없냐라는 식으로. 근데 충북에 이게 지역별로 카테고리가 있어요. 또 서울, 경기, 뭐 부산. 하지만 여기 충북이 있는데 제가 충북 코너에서 들어가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가 매일 글을 올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볼 수 있는 그 라인이라고 하는 아이디, SNS 아이디와 그 댓글, 비밀 댓글,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 댓글을 쓰려면. 그런 걸 통해서 공유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라는 말이죠. 당연하죠. 충북에서조차도. 근데 과연 이런 사이트를 제가 취재를 하면서 한 2-3차례 들어갔다 나왔다는데 그때마다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새롭게. 계속? 네.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사법기관에서 뭐 몰카 근절 뭐 이런 정책을 내놓는데 이런 사이트를 활동하고 그 영상이 보란 듯이 업로드가 될 정도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법당국에서 뭘 하는 거냐라는 비판도 좀 해주고 싶고요. 이거 하루빨리 폐쇄가 돼야 되는 사이트인데 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이제 박 기자, 그 우리 취재할 때 학교 측의 반응이 이제 이 학생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예비 교사니까 한쪽에서는 교사로서 의 자격이 없다. 적절한 이제 징계라든가 이런 조치를 갖다가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신고하신 분께서 요청을 했는데 이 학교에서의 어떤 교수의 답변이 이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에 관련된 문제다. 잠깐만.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개인의 성적 취향은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죠. 그런데 지금 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뭐 개인 대 개인의 은밀한 메신저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공개를 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라넷을 예를 들면요. 소라넷의 유저들은 이 초대남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초대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대 클 때자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초대남이? 초대받은 남자인가?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초대받았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나보다 더 몰라? 갑분싸 방금 지나갔고요. 자만 넣어주세요. 이게 어떠냐면 초대남이라는 건 두 명이 이제 관계를 맺으면 다른 사람이 관전 이게 용어가 있습니다. 관전하고 초대남이 있는데 초대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본인도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고 관전은 그걸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일종의 보여리즘이네. 그래서 근데 심각한 문제는
이걸 그 당사자들이 동의했다라고 하면 문제될 거는 없죠. 그래도 문제가 되지. 근데 그러니까 뭐 왜곡된 성인식이나 이런 문제는 부가적인 거, 그러니까 형법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한다라고 하면 그 관계만큼에 대한 문제는 없겠죠.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소란에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해당 여성은 그게 촬영되는지 몰랐다는 거고, 또 심지어 술에 취한 상태라든지 앞에 말씀드린 그 용어를 사용해서 술에 취한 상태라든지 보통 관전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져요. 관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런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을 때 술에 취한 여성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한 뭐 관음증 이런 차원이 아니네. 네, 이게 본인들이 동의해서 이 영상이 지금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냥 겉으로만 이제 그 정말 자극적이게도 그런 성적인 장면들이 카테고리에 딱 사진이 딱 있어요.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럼 그런 장면들만 한번 훑어보면 동의했다라고 볼 수 없는 영상과 사진들이고, 심지어 그 카테고리의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몰카라든지. 하여튼 이런 사이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범죄화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이런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을 그것도 어렵게 받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아동 포로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기만 해도 뭐 비행기 안에서, 예를 들면 비행기 안에서 어떤 외국 남성이 그런 아동 포로를 보다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검거된 적이 있어요. 옆에 있는 신고를 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보는 행위만큼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를 유포하는 사람도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이걸 소비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이트를 예비교사가 유저로 활동하고 있다. 아이디까지 만들어서 그것도 3년간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라고 하면 학교 측에서 정당한 수사나 뭐 수사까지 조사나 수사기관에 의뢰를 맡겨야 되는데, 근데 학교 측에서 아까 그 개인의 성적 취향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교수님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갖다가 예비 교사라고 하는 이제 특성이 있고 또 미래에 이제 교단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셔서 좀 특수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사생활의 영역으로 치부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럼요. 우리 저기 셰프께서는 만약에 이런 분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욕하시면 안 돼요. 욕해도 돼요. 글쎄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안 되지만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거가 없잖아요. 아니요, 있죠. 있긴 있죠. 있으면 그거를 발의를 해서 해야지. 네. 아니, 우리의 자녀가 학교 다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럴지도 모른다. 이 의심을 하는 자체도 무서운 충분히 거거든요. 문제 삼아서 이 일을 제기해서 그러니까 일부 요즘은 교원 자격증까지 그런 것도 있는데 일부 당연히 자격이 안 되지. 일부 교수와 이제 학교 측 간부급 이제 직원들 뭐 실명이나 직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여성분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니까 뭐 개인의 성적 취향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뭐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게 학위를 발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일부는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의 이 학과 교수님들, 제가 인터뷰한 통화를 해본 교수님들의 생각은 크게 우려하고 계세요. 이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단에 선다. 그것도 교원대학교에서 발급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인 건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찾는 게 왜냐하면 이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그 아이디가 겹쳤을 뿐이다. 동일한 아이디 뿐이다. 사실 저는 그 주장도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디가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단순한 게 아니고 뭐 1, 2, 3, 4 뭐 ABC 이런 아이디가 아니에요. 그 아이디가 겹친다는 건 정말 이게 확률로 표현하면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그에 버금가지 않을까. 자, 그래도 아직까지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경찰도 수사를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군가가 이 문제를 다 가지고 고소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교원대학교 학생이 이런 불법 사이트에서
유저로 활동을 해요 라는 것만으로는 이분들 경찰에 상담도 받았대요. 실제로 본인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려고. 근데 그게 이제 경찰 쪽 답변은 그것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답변을 비슷하게 들으셨던 거고 학교에서도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학과에서 진상조사를 마친 교수님들은 이 내용을 이제 대학 본부에 넘긴 거죠.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제보자의 주장은 이렇고 이 학생의 주장은 이렇다.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부에 일단 제출해놨대요. 본부에서 좀 조사를 좀 해달라고 명확하게. 근데 이 남성의 경우에는 뭐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같은 사실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나는 교원 자격증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학과에서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게 사실일 경우에 우리가 이 학생을 졸업시키지 않거나 수료를 못하게 하거나 교원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그런 방법이 있냐라는 걸 실제로 질의를 한 상태인데 지금 이 예비교사인 B 씨는 입장이 한결같은 거예요.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펄쩍 뛰는구나. 네, 근데 이 피해 여성이 아니라 이 여성의 말은 본인한테 수차례 연락을 해서 교수들한테 다시 메일을 보내달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사실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근데 이제 증거의 문제인데 지금 이 사람의 번호를 그때 당시 사용하던 번호를 저도 받았는데 뭐 연락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 문자도 보내놨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에서 얘기를 듣고 싶다. 그리고 학과 교수님한테 학과장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런 내용으로 반론을 들어야 하니까 연락처를 저에게 주던지 그 학생에게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던지 뭐 어떤 답변을 달라. 근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 소라넷은 폐쇄가 됐고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이 구글 검색을 통해서 너무 자세하게 소개는 하지 마요. 예, 그 검색을 통해서 이분이 남겼던 글의 일부 전문이 아니고요. 전문들이 쭉 남아 있어서 그런 흔적들이 촘촘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쉽게 그분의 이제 주장에 자기 본인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진 여부는 쉽게 가늠할 수가. 그리고 분명한 건 그 제가 지금 이 팟캐스트와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로 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인 건데 그 나머지 감춰져 있는 그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은 이 내용을 제보해 주신 분의 신원과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밝히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저도 지금 말을 하면서 확신해 갖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분이 또 신원이 드러나거나 2차 피해가 갈 수 있어서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교원대학교 학생이 단순히 이런 성인 사이트, 이런 불법적인 이런 곳에서 활동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문제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런 부분들은 공개를 원치 안 하셔서 공개를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충분히 이런 얘기들을 3일에 걸쳐서 다 내용이나 이런 주고받았던 뭐 내용들 그리고 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는 명확하게 확인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박 기자는 사건을 취재했지만 저는 박 기자를 취재했어요. 박 기자를 취재하는 모습을 꾸준히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 박 기자가 이제 언급도 했지만 단순하게 그 사이트에서 영상과 뭐 이런 음란물을 서로 공유하고 보고 시청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현실 공간에서 연결시켜서 뭐 만남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좀 이런 직접적인 뭐 이런 행위들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실은 이제 충분히 양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박 기자가 이제 가장 놀란 것들이 뭐냐면 우리 충북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것에 이제 우리 박 기자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정리를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자칫 잘못하면 저도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앞으로 자녀를 낳을 거고 학교나 이런 데 취재를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자칫 잘못하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단에 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다. 그래서 명확한 조사와 학교 측의
진상조사 그리고 경찰의 수사 그리고 이런 사이트를 폐쇄하는 사법당국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사이트에 관한 부분을 사법당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선 저희가 후속 보도로 추가 취재를 해서 이 사이트가 폐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해당 학교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제가 그 해당 학교의 그 좀 책임 있는 자리라면 먼저 경찰의 좀 적극적인 수사 개입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려고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거론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치욕이죠, 지원대학교는 엄청난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또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그럼 이 부끄러운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부끄럽다면 해결해야 되죠. 명예를 회복해야 되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원대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기대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스러운 거죠. 남성들끼리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특별 출연하신 셰프 언니 사실 아까 잠깐 이야기할 때는 좀 아까 사실 말씀이 많았었거든요. 얼굴 표정으로는 뭔가 터질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욕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건데 욕자라는 것도 어떻게 알지?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근데 그 실제 여성들이 그래요. 저희 남성들은 잘 모르는데 뭐가요? 그 공공장소에서의 화장실이라든지 요즘 뭐 도찰이니 몰래 카메라 뭐 그런 거 때문에 여성들이 그런데 가기를 주저한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뭐 욕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 사방을 스캔한다. 신문 기사 같은 데 보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다. 이런 여성들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마음들이 드시는 건가요? 저는 안 들어요. 저는 안 들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어. 벌 테면 봐라.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그렇게 뭐 많은 곳을 내가 돌아다니거나 그런 뭐 만약에 강남 터미널 같은데 화장실은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근데 뭐 청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우리들이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그 여학생들 치마 이렇게 들추고 아이스 깨끼 뭐 하고 그런 근데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 줄도 모르고 청주에서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지난해 잡혔어요. 그런데 그 잡힌 사람을 보니까 청주시청 공무원이었어요. 의경도 한 명 있습니다. 최근에 공공장소에서 아마 그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근데 그거 봐서 뭐해?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이제 왜곡된 성인식을 그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를 보니까 그걸 자기가 직접 행위까지 옮기는 거예요. 불법 촬영을. 약간의 정신병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네, 정신병이야. 아까 그 김남균 기자 때문에 말이 잘렸는데 그 초등학교 때 그 남자 아이들이 여학생들 치마들 추고 그걸 막 장난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그러면서 성장을 하고 또 뭐 남자친구들끼리는 별의별 여자 얘기를 무용담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제 나이 들면 알죠. 그게 얼마나 그 미성숙한 행위였는지. 그러니까 뭐 어떤 배지 다신 분은 뭐 발정제 그런 얘기까지 책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온 국민의 공감을 사고 공분을 사고 그랬잖아요. 공감을 샀어요. 공감을. 아 참나. 갑자기 막 아니 너무 화나잖아요 진짜. 이야. 뭐 덧붙일 얘기 없어요? 하여튼 요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 앞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그리고 이 해당 사이트가 과연 폐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해서 꼭 한번 저희가 마무리까지 다뤄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가 19금 뉴스 브리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웃어넘길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지하게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 한국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교가 취해야 될 올바른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재고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그 사례가 없으면 좋겠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그리고 개인의 그 기기들 이걸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치밀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의식 수준이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사이트에 뭐 관심을 갖거나 탐닉하거나 이거보다는 그냥 먼저 혀를 끌끌 차고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그리고 본질은 끝까지 이 집요할 정도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 이런 의지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우리 셰프께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따끔한 한마디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유해 사이트에서 뭐 유저로 한다든지 댓글 단다든지 아니면 몰카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따끔한 말을 하라고요? 그 피해자가 본인 가족일 수도 있거든. 그렇지. 본인이었을 수도 맞아요. 있고 그때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지. 네. 그게 자기만의 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 내가 누구한테 다 도찰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여동생이, 내 엄마가. 그러니까 모든 거가 요즘은 다 똑같은 입장인 거지. 내가 피해도 될 수 있고 내가 가해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중하게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네. 범죄야. 예, 범죄. 그리고 이번에도 그거 도찰에 대한 그 엄청 강화됐잖아요. 예. 본인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똑같이 당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막 즐기는 것 같아. 그분들이 오히려 공개하는 것 같아. 누구든지 무슨 이렇게 호기심이나 그런 건 있지만 절제해야 되지. 네. 아니 씩씩하게, 씩씩하게? 과감하게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주 통쾌한 사이다 같은 통쾌한 일침을 갖다가 오늘 해주시려고 나오신 건데. 예. 아니 사실 야동 안 본 사람 없잖아요. 내가 보기 싫어도 이 스마트폰이 생기고부터 저는 처음 깜짝 놀란 그 사진을 받았거든요. 이거 예전에 몇 년 전에 생겼잖아요. 한 10년 안 됐죠? 네. 스마트폰 생긴 게. 카톡 생긴 게. 근데 이걸 하자마자 축하한다고 하면서 뭔 사진이 하나 딱 날라왔을 때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투지폰이었을 때보다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네. 의원들끼리도 왜 그 SNS 그럼 그 잘못 보내가지고 여성 의원에게 그런 거 날라가고 막.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스마트폰이 문제예요. 이 스튜디오 안에서 SNS 안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안 해 내가. 진짜로요? 아,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잠깐 방송 일정으로 우리 김용대 의원 다음 일정 때문에 시간이 지금 되게 제한돼 있어요. 아, 그래요? 빨리 끝내야 돼요. 저도 나가야 돼. 아니요, 안에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네.